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더 큰 응징을 다짐하면서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드론, 미사일을 이용한 교전이 격화될 경우 자칫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이슈에서 금철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점점 더 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동안 서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해외 공간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일까지 있어서 이전에도 이런 교전이 자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두 나라가 상호 간에 본토를 이렇게 공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죠. 2024년 4월 이스라엘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사일 300여 발을 이스라엘로 직접 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본토를 겨냥해서 벌써 나흘째 교전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도 상대방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이란의 핵 개발자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를 암살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공격해왔고 이란은 이라크와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예멘에 있는 반이스라엘 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것이죠.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타격해오던 이른바 그림자 전쟁에서 이번에는 강도 높은 직접 교전 방식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교전은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두 나라가 그림자 전쟁에서 벗어나서 직접 교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번 교전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일명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이란 국방부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규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군참모본부 정보부국장 등 군 고위 관계자만 9명이 숨지고 전체 사망자는 지금까지 22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최소한 이란의 핵 과학자 9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10명이 숨지고 380명이 다쳤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핵과학자 사망에 대해선 이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이란의 군 고위 수뇌부 다수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란 군 지휘부가 이 같은 타격을 받은 것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란은 즉각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이란과의 전면전을 이제 분명히 각오했을 법한데 왜 이 시기에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하게 된 거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시점은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 협상을 불과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란과의 핵 협상을 비난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이를 무산시킨 바가 있고 이번에도 판을 깨기 위한 시도가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해진 가자지구 사태가 국내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나라는 국내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레바논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지지율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가자지구의 인도적인 위기 사태로 유럽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이란을 서방 세계 공동의 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지층 결집과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의 교전 사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지만 미국이 명분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이란이 타협하길 바라겠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현재로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국내외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한 편으로 보입니다. 연간 40%를 오르내리는 물가 상승률로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내 정치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이 어느 선에서 보복을 멈출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군 지휘가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국내적으로 반이스라엘 기류를 타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월드 이슈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